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팅의 세 번째 시간으로 피팅의 수순 그리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팅의 수순은 크게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얼굴 폭을 조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코받침에 이제 닿는 면적이라든가 닿는 각도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코받침 조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귀 꺾임이라고 해서 귀 이렇게 고정되게끔 하는 귀 꺾임각을 조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귀 뒤를 이렇게 감싸게 되는 귀 모음을 이제 피팅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피팅을 순서에 맞게끔 하는데 사실 이제 두 번째인 코받침 조정과 귀 꺾임은 이제 순서를 좀 바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알아보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번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 얼굴 폭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좌우의 얼굴 폭이죠.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얼굴 폭이 그 안경테에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얼굴 폭이 어느 정도 또는 잘 맞았다고 가정하에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좌우 얼굴 폭에 맞게끔 이제 템플의 벌림각, 소위 말해서 이제 경첩의 벌림각을 가지고 얼굴에 맞추는 과정이 이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련된 게 당연히 이제 흘러내림이라든가 조임하고 1차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학적 피팅이라고 해서 이제 VD라고 하는 이제 눈과 렌즈까지 거리, 그 간격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림각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본인이 볼 수가 없죠. 안경사들이 이제 고객들의 이제 조금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위를 봤을 때 요 이제 눈동자와 이제 렌즈 뒷면까지의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맞춰지지 않는 거는 이제 좌우 벌림폭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선배님들은 사실 이제 위에서 이제 눈과 렌즈의 거리를 봤다기보다는 이제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피팅을 하고 씌워주는 과정에서 이제 손가락을 넣어봐 가지고 요 거리를 가늠했는데 사실은 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광대뼈라든가 이제 튀어나오는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 폭 피팅이 정확하게 좌우 이제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제 VD라고 하는 그 간격도 맞아지고 당연히 흘러내림이나 조임이 일단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인 그 코받침 조정은 크게 또 나누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부분별로 이제 용어가 있긴 한데 그게 다 조금 일본 말이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면 요 이제 코받침이 이 패드암이라고 해서 테마다 조금 틀리지만 이렇게 이제 팔처럼 이제 이렇게 이어진 부분에 일반적으로 코받침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벌림각, 코 각도에 따른 이 벌림각을 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벌림각에서 다시 이렇게 면을 조정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패드암이 이제 요 바깥쪽으로 이제 붙게 되느냐, 아니면 얼굴 쪽으로 붙게 되느냐 해서 요 패드암 조정을 하는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요 각각의 피팅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를 조정해서 전체적인 코받침을 이제 피팅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요
이제 피팅하는 방법들도 도구들이 다 틀리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그래서 다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른 종류의 플라이어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 받침도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코가 완전 대칭이 아니고 또 이제 콧등이라고 해서 요 이제 면적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리고 민감도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코 받침을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팅도 잘해야 되고 또는 이제 소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 코받침이 요즘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이제 코받침이 없는 형태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하드한 실리콘이 많은데 소프트한 실리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정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받침 형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이제 세 번째는 요 기꺾임입니다. 이 기꺾임은 당연히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즘 테들 또 일부 뭐 스포츠 안경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플렉시블하게 나온 테들 중에는 일자테가 있어요. 일자테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뒤에가 꺾이지 않고 그냥 일자로 감싸는 형태로만 피팅을 하거나 쓰는 테를 말합니다. 근데 장단점이 물론 있죠. 그리고 요즘 일자테들은 또 이제 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로 써도 되고 굽혀도 되는데 일반 테들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이제 엔드피스라고 하죠. 요 맨 뒷부분을 꺾어서 이제 귀 뒤에 이제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꺾이는 이제 거리라고 해야죠. 요 부분이 딱 맞았을 때 다시 말해서 안경이 이제 덜 움직이고 흘러내리는 게 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앞에 꺾였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꺾이니까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뜬 형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 자국이 많이 나거나 심지어는 이제 벗겨지게 되는 경우고요. 반대로 이게 너무 뒤에서 꺾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유격이 있다 보니까 땀이 나거나 이제 심하게 이제 움직이면 이게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귓바퀴라고 하나 요 부분에 잘 감싸도록 정확하게 꺾이는 거를 기꺾임에 대한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요거는 안경사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한국말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귀 모음에 대한 피팅이라고 용어를 명칭했는데 그건 뭐냐 이 사람 귀 뒷부분을 보면 관찰해 보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이 귀 뒷부분이 쏙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두상 형태로 조금 이제 평평한 형태가 있고 어떤 분들은 귀 뒷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힘을 받고 자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마무리로 그래서 쏙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 꺾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철처럼 이제 왕곡 이 형태를 줘서 그쪽에 잘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또 잘 감기도록 이제 피팅을 해줘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평평한 분들은 그냥 있는 형태로 하시면 되지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안쪽으로 조금 꺾어 줄수록 이제 자극이 돼서 이제 이쪽이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귀 모음각 같은 경우는 안경사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사실 그 미세한 차이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게 귀 모음각에 대한 피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안경테의 그 피팅의 수순은 첫 번째가 이 얼굴 폭을 맞추는 거. 이제 좌우에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더 넓은 쪽은 더 벌려줘야 되고 더 좁은 쪽은 좁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았을 때는 한쪽이 튀어나오거나 한쪽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학적인 피팅도 안 좋아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VD가 좌우 틀려지게 된다.
당연히 흘러내림이나 미관상으로도 이제 틀어진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받침에 대한 피팅이에요. 코받침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이제 나온다. 이제 벌림과 닿는 면적, 그리고 패드암의 이제 위치, 그 조정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 이제 귀 꺾임에 대한 이제 피팅. 요거는 앞에서 꺾느냐, 뒤에서 꺾느냐, 그리고 딱 맞게 꺾느냐. 그렇게 이제 나뉘고요. 마지막으로 귀 모음에 대한 피팅은 이제 귀 뒤 부분을 보고 어떤 형태인가를 관찰한 다음에 한 번 더 어떤 라인 굴곡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해서 하는 피팅을 귀 모음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수순을 잘 지켜서 피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해진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수순에 맞는 이제 피팅들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